밥만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눈앞이 흐려진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이 혈관을 조용히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위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속 작은 습관 때문에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사들도 인정한 단 3가지 생활법으로 혈당이 급상승하는 순간을 막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이유 없이 눈이 무겁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순간은 혈당이 급격히 50 이상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한 혈당의 흔들림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면 혈관 내벽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결국은 당뇨 합병증, 심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환자분들 가운데는 밥 먹고 나면 꼭 졸려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혈당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고 이로 인해 혈관 건강이 상당히 손상된 경우가 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몸속에서는 조용한 공격자가 활동하는 셈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뇨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같은 위험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처럼 흰쌀밥을 중심으로 반찬을 곁들이는 식사는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유발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 3가지, 탄수화물 줄이기, 올바른 식사 순서 지키기, 그리고 혈당을 지켜주는 천연 성분을 챙기기만 실천해도 약을 먹지 않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혈당이 갑자기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수치의 오르내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혈관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식후 혈당이 50 이상 급격히 상승하면 혈관 내벽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긁히듯 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혈당이 떨어질 때는 몸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뇌는 당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아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결국은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환자 중 한 분은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곤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식사 후 혈당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고 이미 혈관벽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몸속에서는 병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혈당이 더 쉽게 출렁입니다. 즉, 나는 당뇨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방심하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는 방법은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바로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의 숨은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알면 왜 밥 한 그릇이 혈당을 흔들어 놓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늘 흰쌀밥이 중심이었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밥 없이는 끼니가 허전하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한 그릇이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큰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탄수화물은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그 양과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혈당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GI가 70 이상인 음식은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흰쌀밥, 빵, 떡, 라면 같은 가공곡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며 곧이어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반면 GI가 55 이하인 현미, 보리, 잡곡, 고구마 같은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편하다는 이유로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빵을 더 자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는 식사가 오히려 혈관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현미밥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흰쌀밥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보니 식후 혈당이 늘 180 이상으로 치솟는 패턴을 보였고 피곤하고 졸음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총량을 줄이고 GI가 낮은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에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숨은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영양소들이 밥보다 먼저 식탁에 올라야 하는 이유를 아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상에서 가장 먼저 밥부터 드십니다. 하지만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열쇠입니다.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 속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보리, 귀리, 펙틴이 많은 사과, 그리고 해조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먼저 먹으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같은 생선, 두부, 달걀, 견과류는 위 배출을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환자 한 분은 밥을 줄여도 자꾸 허기가 져서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식사 전에 두부나 달걀을 먼저 드셔보세요라고 권했고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밥 양이 절로 줄고 식후 졸음도 많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밥을 줄이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이렇게 단순한 순서 변화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병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채널 하루건강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편하다는 이유로 죽이나 미음을 즐겨 드십니다. 또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매일 마신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액체 형태의 음식은 고체 음식보다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를 빨리 불러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체 음식은 위에서 잘게 부수고 소화액과 섞이고 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반면 액체 음식은 씹는 과정 없이 곧장 위를 통과해 빠르게 흡수됩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죽이나 주스는 밥이나 과일보다 혈당을 훨씬 더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큰 컵으로 한 잔씩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는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과일 한두 개를 통째로 먹는 것보다 즙으로 짜서 마시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더 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씹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 속 효소가 당을 부분적으로 분해하고 위 배출도 늦춰줍니다. 하지만 액체는 그 과정을 건너뛰어 혈당을 단숨에 밀어 올리는 것이지요. 물론 아예 주스를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과일은 가능하면 통째로 드시고 죽을 드실 때도 단백질이나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부드럽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액체 음식을 선택하면 오히려 혈당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연이 준 선물, 폴리페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커피, 계피, 사과 같은 익숙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름은 낯설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커피 한 잔, 사과 한 개,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계피가루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음식 속 당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며 근육에서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히 오르지 않도록 몸이 더 현명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식사 후에 너무 피곤해서 집안일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빵 대신 사과 반쪽과 블랙커피 한 잔을 곁들이도록 권유했더니 2달 뒤 식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음식 선택 하나가 생활의 질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커피는 어르신들에게 양날의 검처럼 여겨집니다. 심장 두근거려서 피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아침마다 마셔야 눈이 떠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하루 2잔 이하의 블랙커피는 혈당 조절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단, 설탕과 프림을 듬뿍 넣는 습관만 피하시면 됩니다. 계피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단기적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흔히 디저트 향신료로만 생각하지만 따뜻한 차로 드시거나 요리에 살짝 곁들이면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리페놀은 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를 잡으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다음에서는 제가 오랜 임상 경험 속에서 정리한 단 3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은 결국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작은 습관 3가지만 지켜도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탄수화물의 총량을 줄이고 GI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고르는 작은 선택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부터 급히 드시지 말고 먼저 채소나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를, 그 다음 단백질을,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 습관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곁들이는 것입니다. 커피, 사과, 베리류, 계피 등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혈당 안정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조용히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혈당약을 늘려야 하나 걱정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밥양을 줄이고 샐러드부터 먹고 아침마다 블랙커피를 마셨더니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이 안정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내가 아직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1년 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술도 값비싼 보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년의 몸을 바꾸고 나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식탁에서 밥을 조금 줄이고 먼저 채소를 집는 것, 아침에 커피 대신 설탕을 뺀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찾던 과자를 사과나 견과류로 바꾸는 것. 이 소소한 변화들이 쌓여 어느새 혈당은 잔잔해지고 몸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은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혹시 아직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지금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의학 정보와 실천 가능한 생활법을 나누겠습니다. 채널 하루 건강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건강해지는 길, 하루 건강과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